난 내가 안 보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이게 오늘 공무원 자리 이런 거 토론이에요. 토론 그냥 와서 이야기하는 국민은 아니야. 이게 토론이에요. 대화 하드한 토론. 자기 이야기 이성 갖고 할 얘기 없는 몰랐어요. 이성하고 다 허물잖아. 말하는 게 너무 네, 토크 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행복북구문화재단 행복한 남자 김명수 팀장입니다. 예, 오늘 토크 콘서트는 행복북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되기 때문에 좀 지금 유튜브 주소 받으셨죠? 좀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근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된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것부터 갈까요? 1929년에 민태원 선생님께서 청춘 예찬이라는 그 글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분의 청년에 대한 표현을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청춘,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이 가진 끓어오르는 피에 뛰어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의 힘과 같다고 하기도 했죠. 일제강점기에 청년들에게 현실을 뛰어넘어 먼 독립의 기운을 생각하라고 하셨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은 좀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야 하는 우리의 청년들, 오늘 이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토크 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먼저 하기 전에 오늘 오신 분들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2020 김태욱 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 일어서셨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대구 청년센터 노동욱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뷰티 인사이드 지민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종기의 한승엽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킬킬 콘텐츠 연구소 김윤환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유니에즈 서종정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보자, 먼저 좀 가볍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식사 뭐 하셨어요? 옆에 김정태 대표님. 저 오면서 차에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지금 계란 다 떨어지고 이렇게 먹고 아, 샌드위치 드셨고. 네네. 우리 팀장님. 날씨에 맞게 돼지국밥 먹었습니다. 돼지국밥. 네. 예, 좋습니다. 김준 대표님. 네, 저도 날씨에 맞게 칼국수 먹었습니다. 칼국수. 네. 서정정 대표님. 저는 컵밥 먹고 왔어요. 컵밥. 예. 한승민 대표님. 저는 동태지리에 곤 추가해가지고 먹었어요. 김윤환 대표께서. 저는 오늘 어젯밤 12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이고야. 커피만 한 3잔. 아, 그러셨구나. 저희도 오늘 직원들하고 비빔밥을 먹었는데 혹시 프랜차이즈에서 드신 식사? 예, 행복이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을 이용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 오늘 청년 얘기 나오면서 꼭 나와야 되는 게 지역 얘기죠. 지역에서 이 프랜차이즈가 가지는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돈들이 사실은 위쪽으로 올라가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지역에 있는 문제들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가볍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무거워졌나요? 네. 자, 먼저 우리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사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청년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안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2020 우리 김태욱 대표께서 안동에서는 어떻게 청년 문화를 만들고 계시는지,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 이렇게 앉아서 할까요? 누워서 할까요? 앉아서 편하게 할까요? 네. 그 사실 연락을 받고 제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 청년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감히 제가 대구에서 사례 발표할 지역이 못 되는데 그래도 그 척박한 속에서 뭔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가져왔습니다. 그냥 몇 가지 사례들과 그리고 키워드를 좀 공유해보고 싶어서 그 키워드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이렇고 좀 톤도 이래가지고 되게 재미없고 졸리거든요. 잠깐만 10분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텍스트를 전혀 준비하지 않고 사진만 좀 가져왔는데요. 제 시작이 한 7년 전쯤에 지역에 이제 푸드트럭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한 대가 있으면 노점상이고 여러 대가 뭉쳐 있으면 장터가 되는데 이 청년들의 문화다 이것도. 그래서 움직이는 청년 문화장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제 목표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김태욱이라는 사람을 브랜딩하는 것, 두 번째는 청년 문화 페스티벌을 유치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조례를 바꾸는 거였는데 3년을 목표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다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때 이제 약간 멘붕이 왔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나도 이제 프랜차이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지역에서 문화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까를 했다가 결국엔 후자를 선택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때 전국에 있는 푸드트럭 하는 청년들 거의 한 200대 정도 같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역의 청년 푸드트럭 페스티벌을 유치를 했고 그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안동이라는 지역에서는 사실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어떤 행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 6년, 7년 정도 전부터 그 청년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과 이제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준비를 하기도 하고 버스킹을 직접 기획을 하기도 하면서 함께 예술인들과 활동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사무실이 있었던 위치도 그랬고 결국에 제가 눈을 돌리게 되는 곳이 원도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직도 저한테는 이제 평생의 수건 사업 같은 수건 같은 이렇게 숙제인데 이 원도심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시 젊게 만들고 거기에 계신 상인분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안고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됐던 게 이제 음식의 거리 축제라든지 뭐 대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하면서 그 원도심을 잡고 조금씩 실험 사업들을 계속 해봤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굳이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할로윈 파티였어요. 이게 저희가 3년째 지금 하고 올해는 못했는데 이걸 처음 하고 났을 때 대구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안동에서는 욕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어디 감히 양반의 도시에서 서양 귀신들을 갖다 놓고 어른들이 막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너 같은 놈은 사라져 욕하고 근데 그거를 딱 세 사이클을 돌리니까 원도심의 상인분들이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하시는 거죠. 니네는 욕할 자격 없다. 무조건 이 친구들이 하는 거를 다 믿고 따라줘라. 그렇게 되면서부터 아예 정착이 됐습니다. 본 예산에 올라가게 됐고 그 사진들인데요. 저희가 그 원도심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5년째 하고 있는 홍부객주 로드 페스티벌이라는 이제 음식의 거리 그게 약간 벤치마킹을 좀 해왔던 거지만 어쨌든 노포 그러니까 길거리 이제 객잔을 하는 축제와 할로윈이 이제 대표적으로 음식의 거리라는 상권에서 하는 축제거든요. 근데 이 축제를 할 때는 상인들이 매출이 명절보다 훨씬 많이 번다라는 또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할로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부터 젊은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밖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항상 고민을 하는 것과 또 말하는 부분이 이 두 가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 기획이 무엇이고 좋은 기획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잘 만든 기획은 여기 계시는 기획하시는 기획자분들 그리고 또는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할 수 있고 공부를 하고 경험이 쌓이면 하실 수 있는 게 잘 만든 기획인데 좋은 기획이라는 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의 시작은 문제의식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최종의 목적지는
돈이 아니라 돈은 2번, 3번에 놔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이 좋은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역을 빼놓으실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프랜차이즈 그 부분은 뭐 정말 깊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역의 어쨌든 문제를 안고 그 숙제를 가지고 저희는 이렇게 모여 있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 의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좋은 계획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키워드 공유인데 이거는 그 주제 하나하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청년의 현재라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의 주제는 청년과 문화니까 일단 조금 넘어가고 청년 문화와 참여인데 저희가 청년 문화 활동을 하고 기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걸 같이 향유하거나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동은 15만 8천 정도의 인구인데 그 중에서 한 3만 정도의 20, 3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페스티벌을 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든 그 3만 정도 되는 친구들 중에서 몇 명이나 여기에 과연 참여하고 있는지 의견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기획자 또는 활동가 그리고 사업가에 대한 이제 항상 이것도 저의 고민이에요. 나는 활동가인가 기획자인가.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회사 식구들은 계속 늘어가고 그러면 사업가의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어떤 노선을 정확하게는 못 잡고 있어서 양발 다 걸쳐가서 났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키워드를 한번 해보고 싶었고 삼생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 자생, 상생인데 그 세 가지를 삼생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결국에 이 지역에서의 그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앞을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려봤고요. 끝에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요거는 막 너무 유명하죠. 최근에도 유명해졌었고 마케팅 비용 얼마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한 개예요. 이 서원에 선비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저런 약간 미친 춤을 추고 있는 이 모습이 안동이 우리가 변화하고 목적지로 삼아야 되는 젊은 친구들의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이게 그 비틀즈 사진 이렇게 오마주에서 찍었던 저희 팀장이 찍은 건데 이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안동이거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모습을 이 두 장의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린 키워드로 좀 이따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안동에서도 이렇게 고민을 한 흔적을 또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대구에서 지금 다들 활동을 하시면서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죠. 혹시 노동 팀장님 보시고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달에 사실 안동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이제 안동 여행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는 찜닭, 뭐 소주 이 정도 뭐 맘모스 빵집 상호명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고민하면 술을 또 원체 좋아하기도 하니까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양조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약간 새로운 컨셉의 여행을 가지고 기획해도 제법 안동이 굉장히 트렌디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또 얼핏 났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현재와 과거가 또 미래가 공존하는 그런 멋진 도시가 안동이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축이 결국은 이걸 고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저는 이제 청년 세대라고 규정짓기는 사실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은 청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같이 자라나는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르신 세대 30, 40대, 50대, 60대까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사실 김태욱 대표하고는 제가 아까 나왔던 웅구 축제 그거 할 때 제가 한번 참여를 같이 했었어요. 하면서 안동을 변화시키는 인물이지 않겠나. 그리고 안동에 계시는 분들도 그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PT를 보면서 저는 이제 생각되는 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어차피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상생에 대한 얘기, 지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변화,
그 속에서의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될 지역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 그 문제점들을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보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면서 바로 그냥 넘어갈까요? 청년보다는 이렇게 되면 지역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지역을 얘기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얘기 안 하셨던 우리 김연아 대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지역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정의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태욱 대표님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저도 유년기를 안동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친한 친구들 후배들이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때 동아리 생활이었는데 그런 이제 문화들을 계속 더 만들어 가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함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면 단위, 리 단위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 댁에서 크다가 이제 읍으로 나왔죠. 그리고 시 단위로 나왔다가 다시 이제 대구에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광역시 단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크게 뭐 와닿는 건 아니었지만은 서울이라는 존재는 되게 제 주변 친구들에게 컸거든요. 광역시, 특별시라는 게 굉장히 컸는데 그런 이제 동경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없는 것들에 대한 게 있었고 지역은 지방은 항상 내가 뭔가 필요한데 없는 공간이라고 제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고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나오늘이 그다음에 천리안 이런 걸로 계속 약간 좀 빨랐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제가 재밌어하는 것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지역적 거리 그 거리에 대한 갭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저도 사람 많은 거 싫어하기 때문에 뭐 라페 이런데 뭐 댄스 UMF 그런 페스티벌에 뭐 친한 친구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그런 데를 가기 싫어하거든요. 대신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그 영상으로 보고 좋은 소리로 듣는 것이 또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역이라는 점이 서울의 문화 여건과는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은 이런 영상이나 뭐 어떤 녹음본 이런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으로 우리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을 지역이라는 한계라고 이제 가둬둘 수만 없다. 저는 지역에 대한 개념이지만은 저는 지역과 서울 뭐 지방과 어떤 수도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제는 우리 스스로 피해 의식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이제 생기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좀 반대로 얘기하자면 지역이란 말을 자꾸 이제 강조하면서 지역을 키우자, 지역을 이제 약간 도시 수도권과의 비수도권의 차이를 나누는 게 지역이었다면 사실 이제는 어디 가는 맥도날드가 있고 뭐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서울에 있던 것들을 빨리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이란 말이 예를 들어서 대구의 뭉티기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뭐 커뮤니티 같은 걸 하는데 뭉티기 먹으러 대구 왔다 이런 것처럼 이제는 그 지역이 이제 브랜딩이 되어서 여기 와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지역이란 단어가 이제는 불평등한 차이의 용어가 아닌 정말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특화된 단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지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영은 대표님. 흔히들 물어보면 너 사는 지역이 어디니라고 물으면 다 대구라고 사는 시를 광역 단위로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동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만큼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대구의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서울엔 하나의 동해도 좀 축소돼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요즘은 지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거주하는 동네 그리고 뭐 활동하는 범위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크게 구분을 두는 게 여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뭐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구분을 두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며칠 전에도 어느 그 토론회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 이꼬르 지역은 아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도 혼돈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김인준 대표님. 네, 그 최근에 이제 뭐 지역성이라든지 로컬리티라는 말로 이제 뭐 지역 문화나 로컬 문화 같은 말이 많이 이제 조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실 이제 뭐 지역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뭔가 이제 주류 문화, 대중 문화가 너무 이게 이런 문화의 지역이 획일화되면 사실 이제 뭐 대구 같으면 대구만의 역사 문화성이 있고 또 이제 말씀하신 안동 같으면 안동은 또 전통 문화라는 역사 문화성이 있는데 안동에 갔는데 안동 하회마을이었고 탈춤이었고 서울과 똑같이 스타벅스 깔려 있고 뭔가 이제 그 서울과 똑같은 그게 있다면 굳이 안동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서울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지역성이라는 문제가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지역의 당사자는 누가 되어야하는 문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와서 지역 문화 살릴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또 지역 문화 살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뭐 이제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몇몇 지역에서 이제 다른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그 지역의 그 청년분들이 얘기하시기를 다른 지역의 서울의 청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의 뭐 문화를 굉장히 이제 왕성하게 이제 활발하게 만들어줬는데 정말 좋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정작 지역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지의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지역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연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 지역성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정말 뭐 행정적으로는 뭐 대구시, 안동시 뭐 이렇게 뭐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 지역이라는 게 범위가 우리가 전체로 두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한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또 많이 대구 지역에서 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인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방탄소년단은 과연 그 한국만을 위한 가수인가라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더 이상 이제 한국만의 가수가 아니라 글로벌 가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경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분명하기도 한데 굉장히 또 명확한 그 경계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 사실 역사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또 구성을 한다면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이라는 것 자체를 어쨌든 이제 내부에 뭔가 그런 이제 기존에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좀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주고 뭔가 이제 내부의 역사 문화성을 좀 강조된 그런 이제 그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 지역이라는 게 대표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제 주류 문화, 대중문화를 그대로 표절한 그런 문화라면 사실 그게 이제 그 지역성이라는 표현을 굳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네 분의 이야기 지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노동팀장께서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르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계속 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전통주에 꽂혀가지고 어쨌거나 그 지역에 가면 마실 수 있는 술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 지역에 가서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유통되긴 하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지역을 어떻게 이제 큐레이팅을 해내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지역색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저 지역을 또 특색화시키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다들 현업에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되게 공감이 가고 또 지역을 한정짓는 것보다는 범위를 넓히되 지역만의 어떤 문화나 지역의 특색들이 잘 묻어나서 이것을 동일하게 함께 공감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표출되는 것들이 지역을 또 드러내기도 하고 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사실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생기게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더 전에 생겼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의 지역 문화가 뭐 발달하다 보니 과솔림 현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색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특색들을 사실은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가 여러 가지 사업들과 정책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왔고 특히
청년 문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역과 계속 이제 결부시켜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지역인 것 같아서 사실은 큐시트에는 청년이 먼저 나왔는데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지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지역을 우리 이 북구 지역 내지는 좀 더 넓게는 대구 지역 또 더 넓게는 경북 지역이 되겠죠.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내지는 좀 전에 우리 이제 김태형 대표 얘기하시는 것처럼 문제라고 얘기하죠. 지역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치가 있는 경북대학교 부문에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이제 활동들을 해왔어요.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지역 문제 해결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대구에 있고 여기 이제 경북대학교 부문에 있고 북구에 있지만 지역의 지원을 전혀 거의 못 받았어요. 문화 활동을 할 때 있어서 거의 이제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지역문화진흥원이나 한국문화출판진흥원 같은 이제 중앙부처의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의 저희가 지역에 이제 지원을 받거나 이제 관심을 받고 이제 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도 지원하고 이제 서울에 이제 중앙부처도 지원하지만 이제 중앙부처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은 계속 떨어지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제 현타라고 하죠. 근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왔었었는데 저희가 했던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지역 경북대학교에 있는 이제 위치한 북문 지역의 뭐 도시 문제 네, 그런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책을 만드는 활동들 또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안동 지역에서도 할로윈 문화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문화를 이제 도입했을 때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제 전통 문화가 좀 이제 가치가 좀 중요시되는 지역이 뭐 안동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의 문화가 조금 이제 굉장히 약간 좋게 말하면 전통 문화를 잘 이제 뭐 지키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뭔가 청년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문화라는 걸 재단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순수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공연 뭐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한정 짓다 보니까 실제 이제 청년들이 하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없거든요. 청년들이 하는 문화 자체가 이제 청년들이 하는 모든 활동을 다 이제 청년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미 문화라는 것 자체의 사전적 정의도 삶의 양식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제 예술만 있는 게 아니라 인문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사 문화 다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주류 문화는 이제 공연 문화나 아니면 이제 전통 예술 이런 부분들 강조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또 이제 북구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이제 청문당이라는 공간도 또 만들고 청년들을 위해서 또 지역 청년들을 위한 또 그런 지원을 또 해주다 보니까 또 이런 연계점이 생겼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활동들이 할 때 지역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하거나 지역에서 뭔가 활동할 때 사실은 가장 이제 박수 쳐주고 응원해 줘야 될 대상들이 지역의 분들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지역보다는 타지에서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응원해주고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역의 청년들이 뭔가 이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 또 지역에 대한 또 뭔가 이제 애정 이런 거를 가지는데도 굉장히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회도 잘 없었고 뭔가 이제 청년 문화를 한다고 하면 순수 예술인들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동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분들 그런 활동을 하고 이제 좀 정적이고 뭔가 조금 조용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관심을 못 받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문화라는 틀을 좀 깨고 뭔가 이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시간 감사합니다. 사실 뭐 지역에 대한 정의도 또 해주셨고 또 문화에 대한 정의도 또 해주셨고 또 저희 자랑까지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또 다른 어떤 뭐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들, 뭐 청년 문제들이든 뭐든 혹시 해결했던 점이 있으신지? 그건 이제 지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문화 예술로만 이제 청년 문화가 이제 이렇게 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아주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 같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바로 눈에 보이고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예술 쪽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역 안에서 청년 예술인들 뭐 부류를 크게 나누자면 공연 예술인들 그리고 또 시각 예술인들이 있는데 청년 시각 예술인들 하면 이제 뭐 청년이면 대학생층부터 넓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전시할 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없고 그분들은 자꾸 이제 자신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위에 이제 선배층들이 아직도 활동을 예술이라는 게 은퇴가 잘 없다 보니까 그런 쪽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저 자기들끼리 약간 카르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카르텔화가 돼 있는 지역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청년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또 공연 예술인들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고 또 많이 그만두신 분도 있고 제 주변에만 한 50%가 이제 그만두셨어요. 공연 예술인 분들 중에는 다들 뭐 아예 직장 다니시고 그런 아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물론 저도 이제 청년 활동가들의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예술관 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밭을 잘 길러놔야 10년 뒤에 이분들이 더 많은 저변을 이 활동가 분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 조금 덧붙이자면 이제 아직도 부족하다. 예술 쪽도 받고 있는 건 맞죠. 부족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 꺼내봤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지원 사업 얘기가 또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네. 그 지원 사업 말고 자생적으로 뭔가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 이때까지 이 지역에서는 없었던 걸까요? 그런 부분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사실 뭐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거는 현실적이거든요. 특히 청년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부족하면 더 많은 활동을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윤회중 경우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지역을 소개시켜주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냥 거주하는 교환학생 친구들도 이 사는 우리 지역 대구나 구석구석에 대해서 뭐 음식도 그렇고 잘 모르더라고요. 뭐 쓰레기 배출 방법도 모르고 그런 활동을 오히려 청년들이 같이 할 수는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번 대구를 소개시켜보자. 외국 친구들에게 우리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근데 십시일반으로 대부분 좀 다 돈을 걷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와 한계성은 무조건 있습니다. 이건 없다고 말 못하게 되면 이런 작은 활동들은 대부분 다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공모 사업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덧붙이자면 일단 뭔가 문화적인 어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삶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코로나 되면서 굉장히 삶이 빡빡해지고 일자리나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자리, 셀자리, 놀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개가 지금 다 균형이 다 무너졌어요.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자생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으니까 대부분 다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원 사업의 범위도 이제 굉장히 축소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천안에 이제 문화예술 활동가들 좀 만났었는데 하는 얘기가 거의 똑같았어요. 자생력을 가져야 돼.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다. 그리고 지원 사업 받아서 했는데 그놈이 이 나라 돈 때문에 좀 너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일한 것 같아요. 뭔가 삶이 팍팍해지니까 여유가 없어서 활동도 이제 못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문화적인 저변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러려면 이제 그 기본은 되는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중앙부처의 청년정책 예산이 23조 8천억 정도가 되는데 문화에 쏟아붓는 예산이 사실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대부분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균형을 잡는 가장 그 토양 자체를 좀 높여줘야지 자생력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키워드 중에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나는 활동가인지 사업가인지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래 애들 먹여 살리는데 또 돈만 벌자니 이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희미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어느 청년이든 어느 청년이 아니라도 다들 자생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사실상 저희가 말하는 그 문제의식이라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문화라는 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정확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가 100원짜리 뭘 만들어서 500원에 판다 그러면 너무 분명하게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도 지금 뭐 회사가 상근 젊은 20대, 30대 친구들 8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제가 만약에 일자리 지원 못 받고 같이 한다 그러면 저는 절대 유지할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매출이 적거나 활동이 뭐 사업 영역이 적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벌 수 있는 거에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아까 지역의 얘기를 조금 섞어보자면은 지역이란 게 되게 지역, 지방 이런 게 되게 촌스러웠는데 요즘에 로컬 크리에이팅이라는 걸로 되게 힙해졌잖아요. 지역이. 그 지역 다움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가지고 상품을 기획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중되는 게 공간 사업들이더라고요.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뭐 상품을 판다, 카페를 만든다, 다 이쪽으로만 치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자생에 대한 그 이렇게 연결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냥 카페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힙한 카페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채질 해주는 게 또 그 지역의 지자체 행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문경에 뭐 어디가 성공했다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하자고 그래서 막 공간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또 카르텔이 나와요. 우리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그 윗세대들을 저희는 카르텔이고 저 사람들 저끼리 다 해먹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30대 중반 후반이 들어서면서 20대 친구들이 날 보면은 저 꼰대 새끼 이럴 것 같, 아우 이런 거 좀 안 되죠. 그래서 삐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삐 꼰대 막 이럴 것 같은 거죠.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어느 정도의 지역 사업을 하고 뭐 정부 공모를 받고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은 또 제가 꼰대가 되고 카르텔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사실 모든 지역이 다 안고 있을 숙제들인데 뭐 정답이 있으면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정답이 없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 하여튼 갑자기 그 말이 하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왜 지역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더 이렇게 끄잡아내냐면 얘기하시는 딱 정확한 얘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죠. 예술도 사실은 못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저도 뭐 예술인 1호 있을 때 10년간 거의 연간 30만 원, 연봉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좋아서 계속 버텼던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청년의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의식, 지역에서 어떻게 뭐 지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활동하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지원이겠죠. 지원이 없으면 사실은 버티기 힘든 청년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같이 공감해야 되는 거고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죠. 대구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 누가 얘기하셨죠? 예술 정책이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근에 조금 많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게 제가 왜 자꾸 문제의식이나 이걸 가지는 사업을 얘기하냐면 반대로 저희들도 이제 저도 사회적 기업을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얘기할 때 제일 처음에 사회적인 이슈를 얘기하죠. 그 이슈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사업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사회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보인다면 좀 전에 이제 그 김태욱 대표가 지역의 사회에서 보였잖아요.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인다면 행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봐드리니까 저도 이제 행정가로 있다 보니 이제 조금은 불만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사회는 팽팽팽팽 막 앞에 막 돌아가는데 앞에 쭉 가는데 행정은 그 뒤에 항상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 무엇들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윗세대들도 바뀌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현장의 목소리도 되고 뭐 저도 중간 지원 조직이 있지만 문화재는 중간 지원 조직이잖아요. 그 중간 지원 조직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다 듣고 현장에 잘 전달하고 이런 이제 구조적인 이제 그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이제 잘 받쳐놔야 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지원 사업들이 그런 현장의 목소리 반영돼서 지원 사업이 세팅이 돼야 들어가면 그게 제대로 된 세팅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지원 사업은 노땡큐로 하는 거죠. 받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업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세팅 자체를 구조를 좀 잘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지원 조직한테 이제 약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도 많은 중간 기관들과 얘기를 하고 행정이랑 직접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자꾸 동력을 잃게 되는가를 봤을 때 오늘도 이런 자리죠. 사실 안동은 이런 자리도 잘 없거든요. 청년들 모이는 자리조차도 없어요. 너무 부러운데 이런 공간도 없고 그럼에도 어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담론을 꺼내고 의제를 막 꺼냈을 때 이게 중간 조직이든 아니면 행정이든 아니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정치인이 됐건 누가 됐건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청년들은 다시 그 동력을 얻거든요. 아 우리가 목소리를 내니까 요만큼이라도 바뀌는 게 보이네 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힘을 얻어서 좀 더 밀어붙일 수 있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한 100개를 다녀보면은 100개 중에 반영되는 거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없어요. 이 토론회 뭐 이 토크 콘서트 끝나고 나서 아무 피드백이 없을 거란 말이죠 또. 그러면 저희는 이런 걸 계속 어디 불려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뭐 하러 가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중간 지원 조직에서는 똑같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목소리들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여기 대구 계신 분들도 얼마나 더 힘을 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안동은 지금 기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없으니까 해야 뭘 목소리도 내고 하지 뭐 안 하는. 저는 그 효능감에 좀 문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또 기관에서는 또 기관에 또 효능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덕분에 이제 잘 했다라는 이런 이제 그 말씀 듣는 게 또 효능감이 되고 또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순수 예술의 영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그 기관에서도 조금 잘못 약간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이제 너무 이제 그 많은 문화예술을 모든 걸 다 이제 그 지원하고 뭔가 이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시민분들에게 거의 무료로 해주거나 아니면 또 이제 거의 뭐 이제 가격이 요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는 그게 맞는 건데 왜냐하면 수익을 내면 안 되니까. 근데 반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그 현장에 이제 그 뭐 가수분들이라든지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작품을 판매하고 또 이제 공연 티켓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서는 워낙 그런 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돈을 내라고 하면 왜 돈을 내야 돼? 아니면 작품을 사야 되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이런 얘기를 좀 하시긴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대구 살다가 서울 살다가 다시 대구 와서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뭐 뮤지컬이 30만 원이면 그 30만 원 제값 다 내고 보고 근데 전시회가 뭐 몇만 원 하더라도 제값 내고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만들이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근데 대구에서 만약에 몇만 원짜리 이제 전시회 간다 하면 다들 이런 얘기 하겠죠. 이 전시 왜 이렇게 비싸요? 안 볼래? 약간 이런 얘기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도 너무 이제 그 지원 사업은 이제 막 예를 들어 지원을 해주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그 지원이 아니라 뭔가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좀 이제 그 너무 많이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공연이나 뭐 이제 그런 전시회 이런 거에 너무 이제 그 무료로 공짜 문화를 너무 많이 확산시키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이제 그 문화예술인 분들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결국에는 생계가 유지해야 되는데 그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생계가 유지가 되는 서울로 이주하고 이전하고 직장을 얻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큰 것 같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그 지금 활동 적으셨다. 근데 제가 제 주변에 아시는 분들도 지금은 원래 이제 지역에서 가수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그런 활동이 유지가 더 이상 안 되고 또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더 이상 생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접으시고 지금은 카페에서 다들 커피를 내리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이 이제 예전에 공연하면 한 건에 이제 뭐 몇십만 원 받고 했지만 너무 그게 부정기적이고 생계 유지에 힘든데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또 수입은 적지만 고정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만족스럽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지역의 청년 문화의 좀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명수 팀장님이 아까 소개도 하실 때도 행복한 남자라고 하셨는데 보통 기관의 분들이 이렇게 잘 소개를 안 하시죠. 보통 이제 이렇게 MC도 잘 안 보시고
한데 이제 이런 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뭐 혁신을 하기 위한 뭔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재단 스스로도 뭔가 이제 욕을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뭔가 바꾸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자리가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또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좀 열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게 이제 그 다음번에 피드백이 네, 반드시 또 전제되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자꾸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예, 좋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 조직 지원 조직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과 또 우리 필드에 계시는 우리 청년 문화 활동가들과 또 행정가들은 또 행정가들대로 또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그 개체들이 또 협력적으로 또 상생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보자. 그러면서 청년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경북대를 중심으로 우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키워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경북대요. 이 지역 상격동이나 경북대 인근 지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사실 저희들도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뭘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화원형 자원들이 뭘까 해보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경대라는 게 있고 그 경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사실 이번에 최근에 아카이빙 하셨던 지민현 대표님하고 했던 사업을 보면 좀 놀랐던 게 옛날에 2010년에 이 지역과 또 바뀌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 너무 산업적으로만 바뀌지 않는가라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소재들은 좀 없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과연 우리 이 지역에서 청년 문화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저도 계속 이제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화는 결국 여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일단 흐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10년 전에 처음 경북대를 이제 방문했을 때 약간 저도 이제 촌에서 올라온 테크트리 타가지고 대구로 유학을 온 사람이라서 뭐 이런 게 다 있네. 그때 이제 파닭을 처음 먹어보고 이런 게 있네. 거의 촌에서 저희 동네 치키치키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걸 보고 사람 진짜 많다. 지금은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낮이라서 그걸 떠나서 밤에도 코로나 그런 것도 하지만 정말 없잖아요.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첫 번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야 문화가 생기는데 예전에 여기 앳이라는 것도 있었고 공연도 여기 지금 이제 휴가조라는 것도 있고 공연하는 것도 활발하게 하고 또 여기 돌계단에서도 많이 그런 게 일어났었는데 저희 요번에 북구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동아리로 해서 저변하는 걸 좀 지향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아리들이 최근 코로나 터지고 2년 동안 서로 모인 적이 없대요. 공연도 해본 적도 없고. 즉 문화가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겨내면서 뭐가 필요한가를 얘기하자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먼저 있어야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가 되는데, 그럼 결론은 사람이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경북대가 지금 이번에 미달인가요? 경북대가 이번에 되게 많이 국립대 치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더 이상 대학생이 위주가 아닌 다른 쪽으로 타겟팅을 잡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혹은 그 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기엔 또 이슈가 또 이슬람 사원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여기 조금 되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원래는 불편한 얘기도 꺼내야 해결이 되든지 하니까 이런 상황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을 하자면. 근데 필요한 건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럼 그 타겟팅을 먼저 어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거 먼저가 돼야 새로운 경북대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 근처에.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보충하자면, 저는 고향보다는 이제 대구 경북대 이 주변에서 지금 16년째 지금 살고 있어서 살아와서 근처에 계속 살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국문화재단에서 하는 그 사업 중에 제가 참여해서 그 주변 분들을 인터뷰한 걸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청년 문화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 이 개념은 잘 정리가 안 되고요. 이제 문화라는 게 이제 삶의 양식인지 문화 예술인지 그리고 청년 또 세대로 나누는 건지 지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들면 그럼 저희는 중년 문화 하면 되나요? 약간 이런 거죠. 예. 근데 그 교수님 한 분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대학 문화가 있었다. 물론 청년 문화와 대학 문화는 다른 겁니다. 뭐 데모도 하고, 예, 뭐그 화염병 같은 거 만들고, 그다음에 연기 마시고 이제 막걸리 한잔 하라고 하고, 그리고 축제 때 어떻게 하면은 그 뭐 대학생들의 이런 거를 녹여낼까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 축제의 가장 큰 그 총학생의 가장 큰 영향은 축제 가서 누가 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청년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화들이 대중문화에 흡수된 거죠.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예전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냐라고 봤을 때 그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이제 가지고 있던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대중문화로 편입되면서 그리고 경제가 어려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 경대에는 문화예술이라고는 없었어요. 제가 그 동아리 연합회를 했었는데 예전에는 한 80여 개가 있었는데 저때 한 60여 개였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거의 활동하는 데가 30여 개.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이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의 이제 문화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단체들은 이미 2005년도 전 후반 해가지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가면서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대신에 이제 글로벌한 문화로 편승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경제 위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특히 경북대 같으면은 좀 보수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특히나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회사 취직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문화라고는 이제 먹고 마시고 노는 문화 정도지 자기가 직접 문화의 소비자, 대중문화의 소비자는 될지언정 공급자가 될 생각은 대부분 없는 것이죠. 몇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렇게 청문당이 생긴 거는 이제 공급자 중심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급자가 물론 있어야죠. 공급이 없으면 수요도 없으니까. 근데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갖다 놓는 것이 과연 시장 경제 논리에서 맞을 것인가? 이거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북대라고 할게요. 이 주변에 주민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구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대학 주변이니까 대학생들 위주로 생각하자면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지 물론 뭐 미술 전공이라든지 그다음 기악 전공 하시는 분들도 뭐 연습실이나 아니면은 이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시 공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기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양쪽 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주고 받는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여기 이 위치에서 과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공급자 중심인지 수요자 중심인지는 정확한 포커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지금 또 얘기를 해주셨는 부분이 청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예. 이게 아까 지역 얘기랑 또 조금 연결성이 있는데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여기 사람이 없다 하시잖아요. 200 몇십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 저 25만 8천 명가 주차하고 여기 걸어오면서 만난 사람들이 제가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 더 많아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 그럼에도 여기는 지금 수요자가 없다고 이제 우리는 죽어야지 사실은. 근데 그거 저도 동의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공간과 관련된 것도 있어요. 이게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금 만들어진 공간이잖아요. 물론 수요자 지역 예술인들이나 이렇게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겠지만 사실 이거는 재단이라든지 행정에서 원하는 공간을 만든 거거든요. 이 여기 대학생 위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친구들은 정말 최고 사양의 컴퓨터와 저렴한 가격의 PC방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걔네한테 문화인데 어쨌든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공급자 수요자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건 너무 상대적인 얘기라서 사실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되고 저기 갖다 대면 저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제 여기를 한번 고민해 보자면 저는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옛날에 어떤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있고 저도 2018년에 대명동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 공연 예술인들과 함께 하면서 아 여기는 진짜 대구는 다르구나라고 느꼈었는데 여기는 사실 제가 지금 어떤 문화가 살아남았고 이거는 방금 들어서 조금 알게 됐지만 어쨌든 요 골목골목에 대한 골목 문화라는 게 있지 않을까
되게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는 이 문화 데이터니까. 그리고 지역민들이 지금 주거하고 계신 분들도 제법 많다고 했고, 그분들과 또 뭐 이슬람 사원에 대한 페이스북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 이제 이슈가 있는 동네는, 그 문제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동네는 사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거거든요. 그거가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스무스하게 지어지고 아무 문제 없었으면은 여긴 지금 죽은 동네라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살아있는 동네인 거죠, 아직. 그러면은 이 젊은 사람들과, 저도 청년 문화 이렇게 붙여서 안 쓰거든요. 뭐 만들 때도 따로 떼놓고 보는데, 이 여기 어떤 대학생들과 이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 골목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보조 사업 말고 용역으로 했으면 더 좋겠는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여튼 저희는 15만 8천이고 오늘 제가 사람 정말 많이 봐서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고 약간 보충 드리자면, 그 예전에 대구시 청년위원회라고 할 때 그 대구시의 청년들도 그때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이런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고민을 하는데 서울에서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100명인가 200명인가 그랬는데 대구도 100명을 모으자 약간 관해서 이런 제안을 주시길래 인구 대비 계산해 모여서 우리 30명 오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관에서라든지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정량적인 지표도 사실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수에 조금 집착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떤 거는 수가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준점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이제 대학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건데, 사실 이 동네가 지금 이제 그 행정상으로는 이제 북구 상격 3동인데, 저는 여기 북구 상격 3동에서 일도 하고 또 주민이기도 하고 또 여기 상격 3동에 있는 대학을 또 졸업하기도 했는데, 각자의 좀 영역에서 보면 사실 주민분들이 생각했을 때 경북대학교라는 이 대학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실 상격 3동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계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경북대학교를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또 회원권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거기는 또 학생들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교가 이제 학생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이제 국립대학으로서의 가치가 또 이제 그 공공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뭔가 그런 이제 그 이제 연계도 돼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바로 앞에 동네에 대강당도 있고 뭐 문화예술 뭐 그런 공간도 많고 한데, 우리는 뭐 거기 이제 뭐 그림의 떡이다, 가서 이용을 못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앞에 그 경북대학교에 대강당도 크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봤을 때 또 대학은 또 대학만의 또 그런 공간이고, 또 대학생들이 봤을 때 또 대학생분들도 아마 또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까 그 김유한 대표님이 아까 대학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저도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요즘에 이제 청년 문제, 뭐 청년 정책이 워낙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제 청년 이꼴 요즘에 대학생으로 아직까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대학생이라고 해서 꼭 청년은 아니거든요. 뭐 이제 요즘에는 실버 세대 분들도 요즘에 늦가기 대학생으로 가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과거에는 또 뭐 한 90%가 청년분들이 대학으로 진학했기 때문에 뭐 대학생 이꼴 뭐 청년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뭐 고졸 청년들도 많으시고 또 검정고시 하신 분들 많으시고 되게 뭐 홈스쿨링도 많고 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행정에서는 청년 이꼴 그 대학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대학 문화라는 게,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과거에 이제 경북대학교 출신 중에 익스라는 그 밴드가 있었는데 대학 가요제에서 그때 당시에 1등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기가 많고 있었는데, 대학 가요제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학 문화만의 영역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청년 문화에 너무 많이 흡수되고 뭔가 이제 그 너무 이제 똑같이 이제 취급당하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학 문화라는 그런 이제 그 고유의 색깔이 뭔가 잃어가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제 힘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쉬운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북구문화재단에 뭐 대변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공간은 원래는 이제 국토교통부 사업이고, 사실 이제 그 북구문화재단 국토교통부의
산하 기관이거나 영향을 받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더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그 뭐 법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나.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이 공간을 뭔가 이제 그 북구문화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타 부처의 사업, 뭐 타 관할의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영역이다 보니까 대행하는 그 약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시작할 때 이 부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이 공간이 조성되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재단에서도 많이 조금 안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분들이나 청년분들도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 이미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간이 또 이렇게 또 전시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고 또 이제 청년분들이 주민분들이 어떻게 하면 또 많이 오셔가지고 아까 이제 아까 공급자 중심이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그걸 이제는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또 이제 그런 이제 그 흐름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그래도 청년 얘기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청문단 얘기까지 넘어가 버렸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됐는데 좋습니다. 지금 그 사실은 뭐 지역 얘기 나오면서 청년 얘기 계속 나왔는데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지금 얘기하셨던 청년 얘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문화라고 얘기하면 사실 아까 얘기하셨는 대로 대학 문화 내지는 뭐 이거를 대변했다면 최근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청년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시는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청년 문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센터에 얘가 거의 정의 아닌가? 청년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법적인 법적인. 뭐 법적인보다는 좀 의미적인 부분이나 또 뭐 그런 부분. 사실 제가 문화 전문가나 아마 필드에 계신 분들이 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인 정의를 사실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청년 센터이기 때문에 청년이 다 알 리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저희는 이제 뭐 법의 기준에 의해서 나이에 맞게 거기에 맞는 청년들의 다양한 방식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래서 그 청년의 문화를 정의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뭐 지 대표님도 이야기하셨고 한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문화라는 정의 자체가 삶의 어떤 방식 또 삶의 향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서 청년들만의 어떤 고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도 앞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문화라는 정의 가운데서 청년 문화라고 사실 끄집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은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요. 여기도 청문당이 있긴 하지만 그게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약간 고민 중이고 그렇게 논의 시점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까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 대선 주자들도 이 청년 문화에 대한 부분, 청년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뭐 MZ세대들은 MZ세대라고 생각을 안 한다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제 또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을 왜 끌어들일까요? 내지는 청년 문화에 대한 부분이 왜 지금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고 대두가 될까요? 우리 필드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좀 쉽게 받고 너무 저 어떡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거 시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고 그런가요? 곤란한 질문인데요. 정치까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정치. 그럴까요? 네, 거의 뭐. 근데 그 청년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각자의 역할, 뭐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역할들이 다 있을 거고 그 역할에 있어서 왜 청년 세대들이 지금은 청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청년 문화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던 세대에 대한 변화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뭐 잠깐 나왔던 생활 문화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지역문화진흥법이 나오면서 지역을 생각하다 보니 그 기존에 있던 뭐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왜 프랜차이즈를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대기업 위주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다 보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까가 첫 번째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었던 고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포지셔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지역에서 청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말씀 앞에서 김유한 대표님이나 선태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한 거랑 같을 것 같아요. 이게 청년과 문화를 따로 떼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문화 하나만 정리를 해보자 해도 저희가 문화예술, 뭐 생활예술, 뭐 생활문화, 무슨 문화, 도시문화, 온갖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왜 청년문화가 지금 대두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생각을 그렇게 깊게 안 해봤는데 그냥 번뜩 드는 생각이, 지금 청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냥 뭐 부동산, 일자리 이런 걸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이 친구들을 지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물론 이게 뭐 정부가 그렇게 조정했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잠깐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방송되는 거죠. 라이브죠. 근데 약간 이제 문화적인 걸로 그 욕구들을 좀 해소시켜 주는 방식이 있다라고도 생각해서 전혀 안 드는 건 아니고 조금의 생각은 들고요. 사랑합니다. 조금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옛날로 치면은 그냥 지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그런 붐이 자꾸 일어나는 것도 물론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에 변화하겠지만 그 분산시키기 위한 거죠. 지역에 니네 지금 서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집 사기 힘들지 않냐? 근데 지역에 가면 기회의 땅이다. 사실 우리 안동이라는 지역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블루오션인 거죠. 뭘 해도 할 곳이 그냥 발에 차이는 게 300년 된 고택이고 막 그 땅 파면은 뭐 나오고 막 이러는 동네라서, 저희는 이제 그런 동네인데 어쨌든 그런 지역으로 이제 분산시키기 위한 하나의 또 작전이 아닐까. 그거는 뭐 여야를 안 가리고요. 네. 지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이게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정책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청년층이 약간 취약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나 이런 것도 되지 않아서 층에서 보면 되게 상대적으로 이제 빈곤층이나 취약층이 돼버려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 정책에 대해서 뭐 여야 주자든지 뭐 대선에 관심주자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도 그분들이 어쨌거나 취약하다는 걸 같이 인식해달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청년 문화라는 게, 문화를 결국 소비한 청년층이 얼마만큼 그렇지 향유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과연 그런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기 때문에 청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여기에 짧게 첨언 두 가지만 하자면, 첫 번째는 요거는 또 변화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저희는 향유를 외쳤거든요. 근데 지금 청년기본법도 이제 발의가 되고 이제 청년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청년이 이제 향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냥 청년 문화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걸 직접 하고 있다? 그럼 청년 문화.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청년이랑 문화 얘기라서 사실 정책 얘기를 전혀 안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정책 얘기를 조금 꺼내보자면, 지금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아마 청년의 나이를 34세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고, 중기청 기준으로 39세고 뭐 지역마다 또 29세도 있고 막 다 다른데 어쨌든 50대까지 50대도 있어요. 네, 저희 동네 50대까지.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직 청년이신데 근데 이 뭐랄까 기본법이 어쨌든 발의가 됐으니까 그 안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청내시나 우리 청년 네트워크에서 요구했던 가장 취약한,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나이대가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복지 예산이 훨씬 크잖아요. 노인에 대한 복지 예산도 훨씬 크고 많은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복지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청년에게 지원하는 방식은 아까 인풋 아웃풋을 얘기했는데 사실 복지보다는 아웃풋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예산인 거죠.
이 친구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줬을 때 뭔가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라서 아마 지금 대선 저는 호경영인데요. 네, 하여튼 대선 주자들이 그렇게 이제 좀 집중을 하시는 거 아닐까. 이름표를 가르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은 거 맞죠? 저는 또 이제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하는데 그 공공에서 왜 청년 문화라는 것에 약간 그 관심을 가지냐 했을 때 저는 결국에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공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나 관광 두레모 사업 이런 것들 보면 다들 이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이고 이제 그 공공에서 바라보는 그 청년 문화라는 것 자체를 이제 정말 이 뭐 문화예술적인 뭐 그런 이제 그 고도의 뭔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목적인 것 같고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공공에서도 네 그런 사업들이 조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정치에서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이제 그 주류 문화는 이제 기성세대 문화였는데 지금 이제 청년들이 진짜 너무 어렵고 또 지역에서 청년들이 정말 이제 그 유출되는 현상이 워낙 가속화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좀 화가 났잖아요. 이대로 못 살겠다. 이제 내 목소리 내겠다 해서 청년들이 이제 그거를 투표로 이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또 이제 이렇게 재단하기를 또 이제 그 MZ 세대다, 뭐 아니면 뭐 무슨 세대,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청년분들이 스스로 이제 뭐 제가 MZ 세대예요, 뭐 아니면 뭐 제가 이대남이에요, 이대녀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사실 그건 정치나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그 분석을 한 거지. 한데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 할 때 창업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계속 이제 공공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네 창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제 그 하고 네 문화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뭐 무엇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일자리만을 위해서 하니까 정말 일자리만을 위한 자리가 되고 이게 일자리 개수가 이제 늘어나면 그게 곧 이제 실적으로 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문화예술의 영역을 했으면 문화예술의 이 영역에 관람객이 얼마나 되고 티켓이 얼마나 판매가 되고 이런 걸로 카운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화예술에 지원했는데 몇 명의 법인이 생겼고 단체가 생겼고 몇 명의 또 뭐 이제 그 일자리가 생겼다. 네 이런 걸로만 카운팅 되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약간 청년 문화를 바라보는 공공의 인식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아쉽고 네 그것을 조금 너무 약간 그 일자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자생을 해서 그게 부가적으로 따라온 게 일자리인 거지 일자리만을 위한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좋은 말씀.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청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잘 안 쓰죠. 네, 문화라고 이야기를 안 하기 쓰죠. 때문에 이렇게 하라니까 오는 거지. 죄송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게 하나의 다 문화인데 네. 그 행정에서 만든 단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부러 청년에 대한 한정적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청년의 단어를 붙인 거고 이 청년 문화 그래서 이슈가 더 된 거고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가 답이다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든 저거든 간에 그래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예전에 모든 사람들 다 청년의 문제는 일자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이제는 청년 문화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면도 또 보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 그냥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공이나 정치가 왜 자꾸 청년을 이렇게 말을 하냐면 청년이 일단 활동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활동량이 제일 많고 왜냐하면 또 이런 예를 들어 황리단길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자꾸 팽창하고 커지냐면 젊은 세대가 자꾸 오니까 젊은 세대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움직임이 더 많고 SNS를 더 활발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 활동량이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공은 그걸 이용하고 싶은 거죠. 뭐 물론 그걸 이용한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이쪽을 하면 더 활동성이 많아지고 또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또 생산성이 많아지고 소비성이 많아지니까 좋은 건데 또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왜 청년이라는 걸 이제 자꾸 하냐면 제일 움직임이 제일 많은 표이면서도 투표권이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살짝 노리면 자기가 약간 이득을 보기 때문인 것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청년 문화가 일단 청년과 문화를 다시 떼고 보고 이 청년층이 이제 잘 어떻게 더 활동하기 쉬운 곳이 되냐. 지금 솔직히 코로나 때문인 것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되는 거리두기 이제 저는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저 청년들이 활동이 더 막아지고 또 주변 상권이 더 죽어가고
결국 갈 곳이 사라지는 거죠. 갈 곳이 사라지고 활동하는 사람은 집에서 그냥 유튜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저희는 뭐 메타버스에 빠지는 뭐 이런 코인에 빠지게도 그렇게 되겠죠. 밖으로 나가야 그쪽 거리가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되는 게 곧 문화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좀 방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름 가리고 말씀하고 싶어요. 시원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오히려 사람들 청년들이 배달에 더 적응을 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배달 시 한다 하잖아요. 10,000원까지로 이제 목표하고 배달료가 10,000원이면 이제 치킨이 이제 30,000원이 넘어가는데 야, 이 세상이 너무 깝깝해도 먹는 거 가지고 깝깝하면 안 되는데 소주 값이 오를 때 왜 서로 힘들었지 않습니까? 가리고 아 그런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네. 청년 지금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은 그냥 구체적인 않지만 상상은 가잖아요. 뭐 20대에서 30대 이런 친구들 대상일 건데 청년이라고 하면 이 세대들은 사실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세대들. MZ라고 하는 것도 본인들은 싫어하고 그렇게 보면 저도 MZ인데 저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 대한 세대로는 규정을 하자면은 규정되지 않는 다양성을 가진 세대라고 또 규정하는 것도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다양성. 그래서 A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 A부터 Z, B부터 Z까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 모두를 만족시킨다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걸 추진할 때 딥하게 진짜 이 개발을 해야 될 때는 딥하게 이제 소수 정예로서 A 취향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다른 대상화를 시킬 때는 이제 조금 넓게 좀 제너럴하게 이렇게 갈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 기획자들은 이런 수요와 공급 계속 제가 너무 경제학자인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을 정말 미세하게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는 선명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가 PD이냐 관계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즘에 다양성이 계속 더 부각되고 저희가 청년 속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그 MZ세대나 뭐 저는 뭔 세대죠? 저도 MZ세대인가요? 근데 그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우리나라 약간 특성 같기도 전국의 모든 조폭 이름을 뭐 경찰에서 지어준 거라면서요. 그 조폭도 싫어한다면서요. 그 이름. 그것처럼 뭔가 그런가 행정은 좀 그런가 이름 붙이기 좋아하고 해서 그런가 뭐 하여튼 MZ세대라는 거를 저는 최근에 MZ세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가 저희 직원들이 다 MZ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얘기하는 MZ세대라서 대화가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찾아봤죠. 이게 도대체 뭘 가지고 MZ세대라는 별게 없더라고요. 그 나이 몇 년대 태어난 친구들. 그래서 사실 그런 세대에 대한 분리도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을 사실 위배되는 부분이고 저 35밖에 안 됐지만 아직 엄청 젊고 롤도 잘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그 얘기를 듣다가 여기를 봤는데 청년 꼰대라는 키워드가 갑자기 눈에 딱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 분리를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게 하게 되면 될수록 저희 내부 안에서도 이제 꼰대가 생기고 좀 더 힙하고 영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이거 근데 왜 켜놓으셨죠? 이거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여기서 키워드 뽑는 줄 알았어. 그 사실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저희도 저희 세대 저희들은 X 세대라고 그랬죠. 오렌지족, 낑강족 나왔다. 야타. 예, 하여튼 상현상이 그때 그런 세대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연히 기득권 세대에 반항을 했고 변화를 요구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각 세대별로는 그런 문화들은 다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셨던 부분들, 청년 문화를 얘기하면서, 물론 정치적인 건 살짝 피해가 했지만,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사회적인 문제에서 지금 청년들이 가장 취약한 세대가 아닌가. 이제까지 발전돼 왔던 베이비 부모 세대든 그 세대들은 완전 엄청나게 발전했던 세대죠. 옛날에 금리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었다 하잖아요.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사회 변화들이 있으면서 청년들이 지금 취약해져 있는 거.
그리고 뭐 물론 청년 문제들은 일자리로 이제 이꼴 되는 부분들이 많죠. 행정 쪽에서는 어차피 숫자 싸움이니까. 그리고 나오는 마지막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다양성이에요. 물론 앞에 얘기들은 좀 안 좋은 얘기들이지만 사실은 다양성에 대한 문제들만큼은 다른 세대들보다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든가 발휘할 수 있는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또 청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해서 또 아까 얘기하셨던 여기 이름이 청문당이라고 했죠. 청문당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청년문화 아닐까? 뭐 무슨 당 아닐까? 그럼 한번 우리 삼행시 한번 할까요? 제가 해드릴까요? 오늘 한번 떼어주시죠. 예. 청년 문. 문화예술. 당. 아 죄송합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했는데 제가 계속 실패를 하네요. 다시 청. 문이 청년, 네. 예. 문화 키움, 예. 당입니다. 어.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문화예술로 여기서 만들어 가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이 뭐 귀엽게 다 할 때 당 이응 붙이는 그런 당이. 주기적인 거죠. 집당자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당 떨어질 때 문화 오는 당입니다. 이런 것도 됩니다. 네,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년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얘기가 사실은 그 생산자 역할까지도 지금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청문당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동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죠? 예. 동영상 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전시 장르에 대해서 응답이 542분이 해주셨는데 중복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 작품을 접했으면 좋겠다가 47.6%예요. 그리고 순수 예술을 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38.6%. 그다음에 연극 디자인 부분들이 36.9%에서 35.4% 정도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뭐 저는 생각할 때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했는데 또 다르게 영상이라는 장르를 또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당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달라고 하셔서 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전문 작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제작한 미술, 영상, 디자인 작품들을 봤으면 좋겠다. 또 작가와의 만남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 중에 제가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면 문화공간이라는 점과 청년이라는 이름도 들어가는 만큼 작고 소소해도 기존에 다루지지 않았던 것들, 신선하고 새로운 시도들, 참신함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작품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대중이 다가가기 쉬운 분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청문당은 청년과 그 소개를 좀 드리면 이게 도시재생 지원 국토부에서 했던 도시재생 유딜 사업으로 이게 만들어졌던 사업입니다. 물론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룸 건물을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죠. 의미상으로 보면 이 지역에 상가들도 많지만 여기 한 블록만 올라가면 전부 다 원룸 건물입니다. 청년들이 이쪽에서 생활했겠죠. 그 전에 세대들이. 그런 곳을 또 이렇게 그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청문당에 대한 첫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예. 마이크를 조금.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경북대에서 오래 근처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정문부터 북문, 정문, 영장문 뭐 등등등 지금 서문에 살고 있지만 안 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 반지하 그 고시텔부터 시작해서 옥탑방까지 이제 쓰리룸까지 살다가 이제 뭐 안 살아본 주거 형태가 없는데 제가 예전에 여기 졸업하는 학기에 여기 바로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원룸 건물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뒤로도 이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여기 생긴다고 해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 왜?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 근데 사실 뭐 경대 북문에 좀 의리의리한데 유입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골목 안쪽이잖아요. 이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골목 하나만 잘못 이렇게 딱 지나치면 한 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간 여기 입구에 큰 길가는 아니지만은 골목 입구에 좀 그런 안내판이라든지 좀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졸업할 때 여기서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기억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들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정말 작은 공간이었어요. 정말 쪽방 같은 원룸을 이제 나누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낮아졌죠, 전부가. 중간에 이제 HBM을 달아하고 여기 건물을 보강한다고 그런 어떤 어려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르게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전 접근하기가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네, 접근하기 좋은데 알아야 접근하는 거. 홍보가 무조건 필요한 거. 그리고 과연 여기에 저는 이쪽 주변에 살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왔거든요. 근데 새로 짓는 거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떤 게 있을지라는 것도 잘 몰랐고 심지어. 거죠. 홍보도 필요하고 청년들이 이걸 그만큼 원하는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조언 설명드리면 이 건물만 도시 재생 유기를 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앞쪽에 원래 있던 IMC 센터 그 건물이 아마 내년 2월달까지 리모델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공터 원래 집이 있었는데 공터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호킹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돌아가시면 골목 벽이 있는데 벽이 허물어질 거예요. 그럼 길이 하나 또 생기겠죠. 그럼 조금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찾아오면서 이 동네 지리를 모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뭐 찾아가기 어렵다고 안 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찾아가니까 여기가 매력적인 뭔가가 있으면은 뭐 안내판도 저기 북구문화재단지 켜 있는 그 배너 그런 거 세우지 말고 약간 뭐 조형물로 여기 지역 예술인들이 만들어서 한다거나 좀 매력 있는 전시 공간이 되면은 충분히 올 것 같고 그러면 저희는 이거 되게 부럽거든요.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한 가지 이제 그거죠. 제가 아직 여기를 다 못 둘러봤는데 조금 늦게 도착해서 결국엔 그거 같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는 관냄새가 나는 순간 그 공간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운영 주체가 지금 누군지도 사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재생사업을 통해서 보통 재생사업 통하면 뭐 주민협의회라든지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뭐 운영을 맡기고 하는데 이 공간의 특성상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 지역의 예술인들과 같이 협업해서 위탁 운영을 맡기는지 아니면 뭐 수익 창출을 해서 맡기는지를 이제 좀 궁금한 거죠. 왜냐면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조직이 됐건 문화재단이 됐건 그쪽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9to6를 하는 순간 이 공간은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뭐 문예회관처럼 이렇게 재단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공간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냄새 나는 곳은 답사로 한번 가본 이후로는 절대 안 가거든요. 너무 재미도 없고 들어가면서 약간 그 공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운영 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예, 그거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운영 주체는 이제 행복북구문화재단에서 이제 그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 프로그램들하고 이거는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일정 부분은 같이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데 1층은 또 주민들과 상생사가 지금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우선 상까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의견을 좀 봐야 되죠.
하면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이게 뭐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 그런 구조를 해도 여기 앞에 뭐 마당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저기 한승엽 대표님께서 여기 앞에서 막 맥주 파티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공간 막 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해도 여기는 살릴 수 있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영상 상영에 여기 뭐 싹 다 벽에다가 영상 한번 들으자 하면은 그런 거 그냥 만들어 주시면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충분히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하실 수 필요하죠.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써야죠. 아 그렇죠. 네. 그 사실 뭐 그 보조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갖고 돈 용역으로 벌면 다시 무조건. 뺏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너무 무조건 용역으로. 진짜 입장이 여기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생각했던 게 왜 청문당이 색깔이 빨간색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빨간색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당색. 당사됐거든요. 당. 뭐 아유 색깔 당 그 얘기는 아니고. 아니 당이네 당. 당. 그래서 저희가 새로 이제 출마하는 당은 아니고 그 빨간색을 한다고 해서 좀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희들 빨간색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그 불타오르는 그 무언, 그 열정, 이거를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했는데 좀 많이 욕을 먹긴 했어요.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색깔을 좀 빼려고 저희들이 좀 독특한 색깔로 진행했던 거가 있다는 또 후문을 또 말씀드리고 그 저희 활동가들이 보통 일을 하게 되면 먼저 거점을 만들고 그다음 사람을 모으고 비전을 세운 다음에 활동하지 않습니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거점이 마련됐으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 관 냄새 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데 물론 건물 형태도 그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겠지만 일단 관 냄새를 제일 빼는 방법은 여기가 이제 거점이 생겼으니까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뭐 축제학교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분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이용해서 계속 활동을 해놓고 아까 전에 왜 저희가 느꼈던 뭐 여기 좀 들어오기 쉽게 했으면 좋겠다를 그냥 표지판 만드는 것도 되지만 그분들이 이걸 좀 재밌게 할 수 없을까? 그 이런 거를 교육하는 걸 용역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역으로. 액수가 크면 나눠서 하시면. 아 예. 그 청년센터 경북대 서문에 다운나 그래라는 공간, 열린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쟁 업체가 생겨서 약간 규모가 제일 그만큼 만들었대요. 사실 다운나 그래가 대관을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 사실 전시 공간 대관에 대한 요청은 2019년도부터 저희가 공간을 오픈했을 때부터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시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대관은 불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이 생겨서 다양한 청년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제 그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게 많이 활용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작년에 이제 요청 들어왔던 게 경대 학생들 중에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업 과제로 이제 모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제출하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폐기물 처리가 되는데 이걸 이제 좀 전시하는 공간으로 엮거나 아니면 졸업 졸작을 할 때 이런 공간들이 좀 대관되어져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들어올 때 약간 애를 먹긴 했었거든요. 골목을 그냥 지나치면 둘러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해결된다고 말하니까 윤희연저 뷰티인사 사이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청년 주체들이 와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결과물들로 형성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곳의 주인은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떻게 보면 동의하는 게 대학생들이 특히 미대생들이 졸작할 때 보면 공간을 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내고 대여를 하는데 이렇게 양쪽에서 원하는 공간이 생기면 전 충분히 더 활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많이 여들도 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좀 또 개인적으로 원하는 게 오픈 시간이 몇 시까지죠 여기가? 지금 현재로는 7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청년들이 다 5시에 대학생들은 5시에 수업이 끝나고 그 퇴근하신 분들은 아무리 빨라도 6시인데 과연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인가 가장 개선돼야 되지 않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시관이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는 관이죠. 저는 한 12시에 아니 점심 때 오픈해서 저녁 때 닫는 것도 저는 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관이 다른 관이 이제 사람 들어가는 관이 안 되면 저는 행정 좋아하고요. 안동시 사랑하고요.
복지문화 재단도 좋아하고. 저도 행정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약간 조심스러워졌는지. 이렇게 해서 애정행동을 보시면 야 이렇게 간다고? 뭐 사실은 제가 여쭤봤던 게 청문당의 첫인상을 여쭤봤는데 청문당의 역할까지도 말씀을 해주셔서 자연스럽게 넘어오셨는 것 같은데 또 다르게 또 역할에 대한 부분들 내지는 뭐 청문회에 바라시는 점. 청년들이 좀 이렇게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대가 사실 그 7시면 좀 너무 일찍 문 닫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여력이 된다면 한 10시까지도 오픈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어쨌거나 직장인들도 전시를 보려면 퇴근 이후에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 사실 그 경북대 안에도 스페이스 9이라고 일반 그 미술 전시관이 있어요. 그 동아리들도 거기서 이제 그 작품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학가에 있지만 또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또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반 청년분들이라든지 또 주민분들도 이용했으면 좋겠고 할 때, 근데 이제 사실 이 공간이 아까 이제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지 뭔가 이 공간이 살아난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공간은 이제 그 사람들이 둘러볼 때만 사람들이 있고 평상시에는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작가분들이 여기 이제 뭐 특정 공간에서 뭐 작품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주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까 또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뭐 여기 청년분들이 여기 뭐 여기 밑에 1층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그 생활 문화의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게끔 열어주시면 그래도 이 공간이 자연스럽게 좀 이제 그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최근에 그 청년 작가들이 만든 단체가 있어요. 그 법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괜찮아서 뭐 5만 가지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어 성당 쪽에 이제 갤러리를 빌려서 했더라고요. 한 달 정도. 그 친구들 작업을 도와줬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런 데가 있다고 알려줘도 사실 대관을 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리고 뭐 프로가 아니어도, 그다음에 뭐 청년이 아니어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전시도 하면 좋겠다라고요. 그리고 뭐 전시 공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청문당에 무조건 사람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을 빡세게 돌리겠다, 이렇게 가실 건지, 아니면은 정말 뭐 그냥 지역 주민분들이 한가할 때 길 지나가다가, 아니면 공강 시간에 대학생들이 잠깐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뭐 대구미술관은 굉장히 멀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조용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실 건지 컨셉이 좀 명확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청당의 전체 컨셉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전시라든지 프로그램을 할 때 컨셉은 복닥복닥거리는 거다, 아니다, 이거는 약간 큐레이션에 좀 더 집중해서 뭔가 작품이 좋게, 그래서 온전하게 이걸 감상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전시회를 하겠다라든지, 그때그때마다 조금 컨셉이 바뀌겠지만은 아무튼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워낙 다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점들, 제가 계속 오늘따라 계속 이제 양쪽의 기준점을 계속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 더 많으시겠지만 그냥 사람도 많이 오고 뭐 좋은 것도 기획하고 하면은 초반에 그렇게 약간 종합 선물 세트로 하다가는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뭐 약간 큐레이션에 집중할 건지 아니면은 사람에 집중할 건지가 약간 좀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저희가 이제 궁금해서 또 만약에 아니라면 부탁드리고 싶은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경주에서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공연 예술자 또 시각 예술인들 이렇게 모여서 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지금 단체로 출범이 됐고, 또 대구에서도 이제 똑같은 비슷한 걸 이제 만들어서 교류를 좀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또 원하는 게 결국은 다른 타 지역으로 진출이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자기 활동 영역을 범위를 넓히고 또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장소를 교류의 장으로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뭐 청년 네트워크가 이렇게 와도 되는지 좀 그런 것 좀 궁금해서. 되나요? 되고 안 되고 아니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관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서 사실은 한계는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생활문화나 청년문화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어떠냐면 이 건물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나 주민들 내지는 청년들이 같이 협력 관계가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있다면 아니 뭐 청년분들이 운영하셔도 되죠. 저희들이 퇴근하고 그 뒤에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게 이제 신뢰 관계겠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교류는 얼마든지 해야 돼요. 어떤 교류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어떤 각자의 목적성이 맞냐에 대한 부분들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교류들은 충분히 계속 가져야 되는 건 맞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공간이 다양성과 또 내지는 또 실험적인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실은 저희 팀원들한테 좀 욕은 먹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한번 너희들 꾸며봐. 어떻게든 괜찮으니까 다음 복구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다 잡았죠. 김을 박수 말고. 그래서 뭐 색칠을 안에 밖에 이제 빨간이 안에도 한번 노란색, 파란색 뭐 오색을 한번 칠해보자. 내지는 그거에 있어서 같이 뭐 신뢰성을 가지면서 작업을 해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열린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물론 뭐 관의 입장에서는 또 싫어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니즈들은 분명히 있으니 그걸 어떻게 표출시킨 건가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논의를 하면서 변화를 시켜 가야 되겠죠. 그게 오늘 토크 콘서트의 모임의 의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기 유딜이 지금 몇 년 차? 지금 유디 올해 3년 차로. 아, 2년 남았나요? 이제 향후 운영 방안까지도 지금 고민해야 될 단계니까 지속 운영을 계속 재단에서 계속 그거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프로그램 기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실 수는 있겠지만 대구 예산이 있으니까 별로 좋은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 한 2년 정도 기노브로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주민협의체랑 이렇게 또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주셔가지고 한 원팀이 돼야 되거든요. 동네 분들하고. 그래야 이제 저희가 뭐 행정에 얘기했는데 말 안 먹히면 동네 회장님들이 가서 싸워주고 소리도 해주고 욕도 좀 해주고 이래야 이제 겁나가지고 이제 또 용역 막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중요하죠 용역. 네, 근데 지금 한 2년 정도 남았는 시점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재생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한번 그런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주민들을 배제하고 청년들에게 이 공간을 다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류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때는 술도 좀 준비해 주시고 술이 없이 제일 대화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뭐 당연지심이 또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이게 유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교류가 될 것이고 상생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거기에 이제 지역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각자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 한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전에 정확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게 저희도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실. 지원 사업이 끝나버리면 그 지원 사업까지는 계속 같이 이렇게 사업들과 이야기들과 이런 토론회들을 계속 가져야 되겠죠.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아까 계속 나왔던 문제지만 지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에 표출되는 어떤 그 무엇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거를 표출을 같이 해줘야 되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게 되면 그러면 또 행정도 움직이게 되겠죠. 대구시가 움직이든 북구청이 움직이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동력을 받아서 또 다른 사업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 공간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나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저 김윤환 대표님부터 아, 앞으로 네. 이 청문단에 대한 얘기도 좋고 네.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킬키 네. 콘텐츠가 네. 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에 대한 부분들을 네.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청문단 저도 생긴 거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 너무 바빠가지고 들르지 못했어요. 네, 직접 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 저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추억이 좀 생겨서 좋고 여기 프로그램들이 뭐 지역 주민들이랑 그리고 뭐 청년 학생들이랑 그리고 관이랑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 이 동네 지역 주민 협의체의 회원입니다. 예. 아, 네.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분들 만나서 재밌는 대화 나눴고요.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인데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같이 가면 뭐 느리더라도 같이 가는 게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장소가 너무 급하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라도 여러 명들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고도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뭔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뭔가 즐기고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오늘 청문당에서 열린 약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북구문화재단에 대한 청문회가 된 약간 느낌도 약간 조금 드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많이 되면 될수록 또 발전전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오시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그 청문당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 청문당이라는 게 또 이제 우여곡절 끝에 또 생겼는데 근데 이 공간이 이왕 생긴 만큼 또 잘 활용되어서 또 이제 본연의 또 청문당 청년 문화 예술 키움 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덕담 한번. 경쟁업체라서 여기 대부분 다 이제 뭐 서문에 계시고 여기 북문에 다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와 협업 지점들을 좀 제일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협의체도 이야기했고 청년들도 이야기했고 단체들 간의 어떤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거는 몰랐네요. 각 문을 지키는 뭐 수호신 같은 그런 거. 서문, 북문. 저는 오늘 주제도 좀 어렵고 딱딱한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풀어주는 기믹 같은 역할을 잘 했나 싶고요. 네. 그리고 안동 지금 보고 계시면은 들으셨죠? 여기는 경쟁업체도 있고 몇 개 더 있고 몇 개 더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안동 언제 도대체 청년센터 오셨어요? 우리 없잖아요. 네. 보고 계시죠? 네. 하여튼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몰랐는데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네트워크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동에서도 저희가 모실 기회를 저희가 만들 수 있으면은 같이 또 얘기를 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저희는 술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기회들 많이 늘려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공간이나 여기 북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다 더 승승장구하시고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태욱 대표님 그리고 노동우 팀장님 그리고 네 분의 우리 지역에 계시는 문화활동가 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 팀원들이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춘 예찬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해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피 끓는 청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며 토크 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청년 콘서트는 우리 정문당 토크 콘서트는 2022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건강히 코로나19는 다 함께 이겨내는 걸로 합시다. 이제까지 행복한 남자 김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